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비트코인 11월이 진짜 바닥인가? 사상 첫 고래 롱 대량 집결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고래들의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체인 지표와 거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11월 말에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보인 다음에 지금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추세 반전의 출발점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호가 이 고래와 개인 투자자의 포지션 차이를 나타내는 이 고래 개인 델타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대규모 투자 주체의 이 선물 시장 롱 포지션 비중이 개인 투자자보다 얼마나 우위에 있는가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알프레드 창립자 이 조아오 웨디스는 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고래들이 사상 최초 수준으로 롱 포지션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2월과 3월에도 해당 지표가 급등하면서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이때인데요. 이때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으로 들어섰을 때 이 고래들과 이 개인들의 이 투자 포지션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고, 고래들이 극명하게 들어오는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때가. 그래서 이 시점이 한번 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또 한번 바닥을 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상승하진 못했어요.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4월에서야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반등이.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점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때로 훨씬 더 뛰어넘는 양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래들은 실제적으로 바닥에서 사는 것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급락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기회다라고 보고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겁에 질려요. 이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다 이제 매도를 해버리거나, 이제 선물 이 거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을 때 열심히 활발히 하다가 바닥을 치면 오히려 그때는 선물 거래를 또 끊어버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에는 거의 다 이제 선물에서 손을 떼버리기 때문에 이 고래들의 활동이 오히려 극대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바닥을 찍었을 때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기적인 바닥일 수도 있고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길게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현물 거래 비중의 확대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11월 바이낸스 현물 거래량이 하루 100억 달러를 꾸준히 넘어서면서 이전 달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바이낸스 선물 시장 미결제 약정 규모는 전달 대비해서 50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고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가 되고 실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작은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도 과도한 레버리지 축소가 이루어질 때 추세 전환에 토대가 마련되었다 라고 하고 있죠. 암호화폐 분석가 이 다크포스트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이 거래 주도권을 회복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 이전보다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기적 포지션이 빠져나간 뒤에 현물이 주도권을 잡는 구도는 향후 반등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에는 또 선물의 포지션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서 지금 보면 지금 바이낸스의
지표인데요. 바이낸스가 일시적으로 스팟성으로 지금 나왔던 부분들 보면 여기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현물 거래량이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미결제 약정이라는 건 이제 선물 옵션 시장에서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이제 총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시장 강도와 참여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결국에는 얼마나 이제 선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선물 포지션이 많이 정리가 되고, 이 선물을 하지 않고 이제 현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엔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레버리지를 쓰는 이 선물의 포지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현물,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이런 시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조정들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이런 고레버리지만을 가지고 있는 이 선물 포지션, 어쩌면 이제 허수일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현물 시장으로 바뀌고 실제 비트코인을 사는 흐름으로 간다는 게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최근 반등이 급락 이후 일시적인 회복에 그치는 이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추세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50주 이동평균선, 365일 이평선, 여기를 이제 주요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 이걸 지금 깬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올라오느냐, 이걸 깨고 다시 한번 돌파하느냐, 그러면 이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흐름이고, 여기를 저항선으로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약세 전환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 기관 매집 저평가 신호 동반 포착 끝 아니다라는 기사고요. 최근 조정 흐름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 알트코인 데일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심리적 충격은 컸지만 구조적 변화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CT와 JP모건이 스테이블 기반, 코인 기반 결제 실험을 확대하고 있고, 체코 중앙은행이 이 유로존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고로 담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체코 중앙은행에서 유로존의 최초로 지금 비트코인을 국고에 담겠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물론 뭐 더 큰 선진국들이나 좀 강대국들이 담으면 더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들은 지금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표보다 뉴스 흐름이 오히려 구조적 신뢰를 쌓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대 기금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 제가 과거에 전해드렸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고 기관 쪽에 확실히 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여기 또 나오죠. 선물 시장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비트코인 파워로 모델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특정 시점의 가격을 절대하는 대신 시간 대비 가치 흐름을 통계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고평가, 저평가 구간을 약 97% 정확도로 가려냈던 이 지표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 모델 기준으로 저평가 블루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주간 상대 강도 지수는 극단적 저점권에 지금 놓여 있고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보유량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톰리는 최근 2억 달러 규모 이더리움 매수 전체 공급량의 3% 보유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관의 자금 유입은 생각보다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 35% 조정은 사이클의 자연스러운 변동폭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연준의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이제 풀리는 시점이 이제 언제일까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기대감만으로도 근데 상승할 가능성, 반등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71%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흔드는 결국엔 세력들의 이제 농간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계속해서 급락을 시키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또 매집해 나가서 그 반등의 흐름들을 또 먹고 이 세력들의 결국엔 전형적인 흐름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오히려 이용하는 게 필요할 보입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는 팔고 고래는 샀다라는 내용이고요. 비트코인 지갑 흐름이 이제 엇갈렸다라는데요. 최근 이제 원체인 지표에서 공급 분포 지표의 최근 흐름을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주소 보유량에 따라 투자자들을 구분하는데 100BTC 이상 구간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현재 시세 기준 약 860만 달러 규모로 시장 영향력이 큰 이 상위 보유자군으로 평가하는 게 이제 100BTC 이상인데 지금 이 구간에서 이 사람들, 고래들의 이제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BTC 이상 보유한 주소는 한동안 감소를 했는데 11월 10일 대량 청산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이들 주소는 반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센티먼트에 따르면 이달대로 해당 구간 주소가 91개 증가하면서 약 0.47% 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소 수가 늘었어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오히려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대규모 보유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정황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0.1BTC 미만을 보유한 소규모 주소는 같은 기간 감소를 했습니다. 소액 보유자의 투매가 나타난 반면에 대규모 보유자들은 물량을 흡수한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적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고래들의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보다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 많이 가고요. 지금 고래들의 이제 반격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고래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롱 포지션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들의 포지션은 확실히 늘어났고요. 롱 포지션이 늘어났고 개인들의 이 선물 포지션은 오히려 많이 줄어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코인그리스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총 2억 9,756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고 이 중 롱 포지션 청산이 1억 5,104만 달러, 슈퍼포지션 청산은 1억 4,652만 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포지션이 다 정리가 되면서 지금 이제 미결자 약정이 이제 줄어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래의 롱 포지션 집중이 이 같은 청사 흐름을 촉발한 핵심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가 조아오 헤디슨 여기 똑같이 또 나오죠. 고래들의 롱 포지션 비중이 리테일을 크게 웃도는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파생상품 플랫폼 킹피셔는 이 비트파이넥스의 CBD가 다른 거래소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이쪽 비트파이넥스를 통해서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가 봅니다. 자, 아크의 공격적인 매수, 코인주 반등의 신호탄일까? 제가 아크 인베스트에서 지금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이제 매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최근에 계속해서 이 매수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5일 서클 주식 760만 달러어치와 블리시 주식 150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장세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그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장기적인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일시적인 바닥이든 어쨌든 그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라고 보고 지금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비트코인 급락 당시 수억 달러 규모의 코인 관련 주식을 대거 사들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후속적으로 추가로 매수하는 흐름들이 나온 거죠. 아크의 최대 코인 관련 보유 종목은 코인베이스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4%에 해당하는 5억 640만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서클은 약 22% 비중으로 2억 5,500만 달러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아크가 공격적인 매수를 이어가는 건 이 장기 전략 차원의 확신을 드러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그래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미국 암호화폐 국가전략 산업을 선언한다라는 기사예요.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라는 건데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이제 격상하면서 정책축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라는 겁니다. 연방 차원의 이제 인사 변화부터 주정부의 비트코인 매입까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판을 새로 짜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자자산이 아닌 국가 기관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차기 연준 후보로 케빈 해시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암호화폐 성향을 뚜렷하게 가진 인물이라고 해요. 과거 코인베이스 담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 암호화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쪽과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기 연준 후보예요. 연준 의장 후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뀔 건데 그때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1위라고 평가가 될 정도야. 그 정도니까 얼마나 지금 암호화폐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공을 들이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게리 겐슬러를 이제 경질하고 폴 애킨스라는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을 뽑았죠.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으로 이번에 뭐 암호화폐는 뭐 대부분 증권이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JD 벤스도 이제 반암호화폐적 관료들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텍사스에서도 11월 20일 비트코인 1,000만 달러어치 규모를 미국 최초로 이 전략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달해 드렸었죠.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입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텍사스가 이렇게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주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부와 척을 지면서 가는 건 아니고 텍사스들은 이제 아무래도 정부 인사들과 조금 더 친화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텍사스에서도 빠르게 이 비트코인을 비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장벽 제거를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되살릴 시점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암호화폐 차르로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 역시 과거 사후 제재 방식의 규제가 산업을 해외로 밀어냈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명확한 규칙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JP모건의 한번 설명을 들었었죠. JP모건이 뭐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이런 쪽에 잭 말러서나 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코인 내러티브, 크립토 내러티브와의 이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자신들만의 또 상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 연동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웃겨요. 파생 상품인데, 실제로 비트코인과 연계된 상품이고, 비트코인에 이제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고정된 두 자릿수 수익을 제공하겠대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러나 ETF가 30% 이상 하락하면 투자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맹점이죠. 상품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자산이고 실제적으로 뭐 50% 이상, 30% 조정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나오는 조정 폭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30% 떨어지면 원금을 잃는다? 그러면 거의 뭐 100% 오래 들고 가면은 원금을 잃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무조건 언젠가는 한번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중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품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상품은 절대 관심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에서 카카오 코인을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카카오뱅크가 이른바 카카오 코인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존 그룹 차원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 검토에서 나아가서 실제 시스템 개발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룹 차원에서 역량을 모두 투입해서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실행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로드 운영, 이 토큰 표준 등 이 블록체인 인프라 핵심 요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거 등 온체인 금융 서비스 전반을 구축 운영하는 역할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표 원화 스테이블코인인 카카오 코인 개발에 나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보가 나타난 건 결국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1심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범수 창업주는 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카카오 이 산업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대주주 적격, 이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만약에 김창업주가 이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6% 보유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유 한도인 10%까지 축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조금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이제 사업에 조금 활력이 돌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 카카오가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다른 산업들도, 다른 회사들도, 네이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두나무와 협업을 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나 뱅크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지금 그라운드 X까지 연계해서 주요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반등이 또 나아갈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투자에 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